도대체 어떤 질병이 여자를 이렇게 무섭게 만드는 걸까요? 살아있는 인간을 피해 굶주린 괴물로 만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라 마을 전체가 일본군에 거의 몰살당하고 박원빈 일가와 노부야스 석훈 씨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박원빈은 귀한 금을 숨겨둔 부유한 상인으로 석훈의 눈에 띄어 며칠에 한 번씩 박신의 집에 들러 겉으로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만 사실은 금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원빈은 계속 금을 내놓지 않아 석훈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빈은 이곳을 떠나 밖에서 구원병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병이 위중한 아내 지현이에게 제발 이 집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동이 틀 무렵 친구를 따라 떠났습니다. 곧 2주가 지나갑니다. 원빈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아무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식량이 바닥나고 지현의 병이 깊어지자 진영은 걱정이 앞섰고 지현에게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진영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현이 갑자기 병이 나서 기침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집에는 하녀가 한 명 있습니다. 하녀의 시중을 들자 지현은 차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대에 누워 쉬었습니다. 진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Hindi mo ba naisip ang posibilidad na baka patay na si Itay? 진영의 말에 화가 나서 지현이는 일어나 앉아 그를 때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진영은 지현의 꾸지람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동생에게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말리지 않고 원빈이 떠날 때 호신용으로 건넨 권총을 꺼냈습니다. 남매는 먹을 것을 찾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곧 그들은 숲에서 오두막집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할 것 같아 진영은 동생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자신이 먼저 들어가 보게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탁자 위에 사탕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 사탕은 희귀했습니다. 진영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자 얼른 사탕을 자신의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가 사탕을 즐기고 있을 때 사람의 그림자가 연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영은 이내 알아차리고 천천히 그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여인의 시체. 수많은 매미가 그의 곁에 멈춰 서서 탐욕스럽게 피와 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못 본 열매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를 본 진영은 황급히 자리를 뜨더니 동생을 불러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동생은 무엇에 홀린 듯 길에 멈춰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진영도 그때 원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뜻밖에도 원빈이 길끝에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진영은 황급히 이 기쁜 소식을 동생에게 전했지만 뜻밖에도 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에 당황하여 사방으로 동생의 종적을 찾았습니다. 동생은 그리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울가에 와서 물속에 뻣뻣한 시체 몇 구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전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이 광경에 놀라 생각도 하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사람을 찾는 진영은 폐교된 성당으로 들어섭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낯선 여자를 만났습니다. 상대는 진영의 아버지가 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진영의 동생이 이미 집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여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선녀와 같습니다. 그녀는 진영에게 순수한 사람만이 그를 볼 수 있고 진영을 도와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영은 고지곳대로 믿지 않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생은 역시 집에 도착했고 지현은 두 사람이 외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영에게 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지현이 점점 더 아파오는 것을 생각하면 진영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가는 집안의 하녀들이 이미 석훈과 야합하여 일가의 모든 재산을 횡령하려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허약해진 어머니를 보며 진영은 다시 한번 선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날 밤 그 선녀는 자신이 지현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자진해서 진영을 찾았습니다. 진영은 2초간 망설이다가 결국 선녀가 들고 있던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지현은 점점 각혈을 하기 시작했고 진영은 걱정이 더해져 어머니를 위해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현의 정신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던 진영은 결국 선녀의 항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항아리에 든 매미가 진영이가 쏟아내자 매미는 재빨리 지현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초 지현은 그대로 일어나 앉아 검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과정이 좀 무서웠지만 다음날 지현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진영도 자신이 선녀를 만난 것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간 지현은 딴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두 눈이 붉어지고 등에 알 수 없는 돌기가 하나 더 생겼으며 그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았고 때로는 짐승처럼 엎드려 자신의 팔을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하녀는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몰래 재물을 가지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결국 물건을 뒤지고 있는 사이에 지현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하녀는 놀라서 멍해져서 얼른 방문을 잠그고 자신의 짐을 챙겨서 빨리 도망갔습니다. 한편 진영은 대바구니를 들고 다시 성당으로 나와 선녀에게 새로운 소원을 빌었습니다. 선녀가 가볍게 손을 흔들자 뒤편 테이블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음식이 나오자 진영은 이를 먹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구니에 가득 찬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자 동생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진영이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그녀는 미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엎드려 집안의 개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갉아먹었습니다. 동생은 인기척을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살펴보았습니다. 곧 집 밖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의 만류에도 문을 열어젖힌 동생은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았고 그 곁에는 방금 토해낸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토한 지현이는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알고 서둘러 남매에게 그녀를 다시 가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진영을 도운 그 선녀가 몰래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까마귀의 머리를 한 입에 물어뜯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훈은 도망치는 하녀의 도움으로 뛰어들어 총으로 진영을 위협해 금을 내놓았지만 진영은 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들은 동생이 달려와 석훈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석훈은 동생이 총을 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엄두를 못 냈지만 오히려 석훈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동생을 보며 한이 맺힌 진영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방문 열쇠만 꺼냅니다. 석훈은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 채 신이 난 듯 열쇠를 들고 문을 열러 갔습니다. 진영은 그가 미쳐버린 지현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총을 든 채 문 앞에서 토끼를 기다립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자 진영은 생각도 하기 싫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탈출한 것은 석훈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도와주는 하녀였습니다. 하녀는 죽었고 석훈의 말로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배불리 먹은 지현이 다시 까마귀 한 마리를 뱉어냅니다. 진영은 상황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중태에 빠진 동생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녀의 힘은 동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진영이는 도움을 청해야 했지만 마을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상한 선녀뿐입니다. 진영의 애원과 함께 선녀가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빛나는 과일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이번에 선녀를 마주한 진영은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선녀는 그녀가 속지 않자 즉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선녀가 아니라 매미가 된 괴물입니다. 한편 진영은 집으로 달려가 자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동생은 이미 죽었고 미쳐버린 지현은 진영을 잡아먹으려 했지만 진영은 재빨리 방으로 숨어들어 문을 잠그고 말았고 그제서야 지현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지 못한 지현의 몸속 매미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내 피부 밑으로 빠져나가 날아갔습니다. 지현 매미가 버티지 못하자 마지막 숨을 금세 삼켰습니다. 진영은 괴물을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와 동생도 이런 마수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매미괴가 다시 나타나 빛나는 열매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영이 과일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다음 날 아침. 세상살이에 찌든 원빈은 마침내 친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아쉽게도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가족들을 보며 원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온 친구는 황금을 찾은 후 가장 먼저 원빈을 죽였습니다. 죽어야 할 진영은 구석에 서서 이 비극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과일을 먹지 않았고 또 누가 믿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고 단지 등불을 들고 목적 없이 이 슬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우월할 때 인간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영화에서 진영네 가족은 가난하게 살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비하면 행운인 셈. 그러나 진영은 배를 채우기 위해 괴물을 믿게 되고 결국 그녀만 남게 됩니다. 영화에서처럼 진짜 무서운 게 도깨비가 아니라 사람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인간성이 사라지고 도덕과 율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욕망은 인간을 삼킵니다. 모든 것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자라도 그렇습니다. 현재를 만족하고 현재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하나 시켜주세요.